반지를 빼려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제 손가락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죠. 이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살인 예고장이었다는 것을. 형사가 제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구의 시체, 5개의 같은 반지. 이게 당신들 차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1세에 만난 첫사랑. 평생 기다린 기적 같은 남자.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던 그날. 영원히 함께해요. Forever K-2847. 반지에 새겨진 그 문구가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발견한 그의 노트북 화면. 제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1 김영자. 보험금 15억. D-5 처리 예정. 처리. 저는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었죠. 같은 반지를 낀 4명의 여인들. 우리는 모두 사냥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5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싸우기로. 반지를 빼려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5개의 반지, 동일한 제조번호, 같은 날 주문. 이게 우연일까요? 피가 흐르는 제 손가락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살인 예고장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내가 6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강남 우체국에서 38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죠. 평생을 숫자와 장부에 파묻혀 살았고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해본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58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체국 금융 세미나에서 만난 그 사람, 김민수 씨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키 큰 체격에 따뜻한 미소,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3년의 연애 끝에 작년 61세의 나이로 첫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못해본 연애를 환갑에 하다니.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 후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강남구 보건소의 황원기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8주 과정이었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상담사가 밝은 목소리로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오신 5분을 소개합니다. 모두 최근 3년 내에 결혼하신 초혼, 재혼 여성분들이세요. 서로 멘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씨는 약사였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재혼했다고 했죠. 송미숙 씨는 중고차 사장님인데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사랑을 찾았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박선자 씨는 저보다 더한 만혼이었어요. 65세 나이에 63세 때 첫 결혼.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야 사랑을 만났다고. 막내 오지연 씨는 52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했지만 지금의 남편은 천사 같다고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어. 늦게 찾은 행복이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8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지연 씨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떨었죠. 남편 자랑이 주된 화제였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모였습니다. 정명자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결혼기념일이라고 꽃다발을 사왔어요. 약국 문 닫는 시간에 딱 맞춰서. 송미숙 씨가 감탄하며 대답했죠. 어머, 낭만적이네요. 우리 남편도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줘요. 오지연 씨도 자랑을 보탰습니다. 다들 복 받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매주 데이트 코스를 짜와요. 이번 주는 남산타워래요. 커피를 마시며 웃던 중 선자 씨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습니다. 선자 씨가 반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반지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준 건데 디자인이 특이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잠깐 저 반지. 내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제 손가락의 반지와 똑같았으니까요. 은은한 무광실버의 세 줄의 홈이 파인 디자인.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씨, 그 반지 혹시 안쪽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요?
선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지를 빼서 확인했습니다. 네? 아, 퍼레버 K-2847이라고. 저도 똑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하나둘 반지를 빼서 확인하기 시작했고 카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5개의 반지 모두 같은 제조번호 K-2847.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내 안에 38년 경력 우체국 직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38년간 우체국에서 일하며 쌓은 네트워크가 있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서초동 주얼리샵이죠. 제조번호 K-2847 문의드립니다.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렸죠. 아, 그 주문이요? 특이해서 기억나네요. 같은 디자인으로 5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셨어요. 작년 3월 15일 이준호 씨 명의로요. 이준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남편이 제 차를 몰고 나갔는데 15분 후 미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우리에게 돌려 보여줬는데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강남의 한 카페. 우리의 남편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우리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냥감. 우리는 처음부터 사냥감이었구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정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들이 왜? 그때 화면 속 한 남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하는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보험금 D-15 여행 D-15 오지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15일 후면 우리 부부 여행 가는 날이에요. 남편이 깜짝 선물이라고. 송미숙 씨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박선자 씨도 정명자 씨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5 커플 모두 같은 날 여행 계획.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5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15일.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명자 씨가 갑자기 약국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타갔는데 잠깐 이상해요. 처방전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져갔어요. 선자 씨도 무언가 떠올랐는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제 도장을 빌려갔어요. 서류 하나 때문이라고. 설마. 제가 평생 써온 엑셀 습관이 발동했습니다. 냅킨에 급하게 표를 그리기 시작했죠. 날짜, 이상 징후, 공통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송미숙 씨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믿어줄까요? 우리 남편들이 우릴 죽이려 한다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정명자 씨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보험 관련해서. 정명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험이라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15일 안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표적의 낙인이었던 겁니다. 38년간 남의 돈과 서류를 다뤄온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다니.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4명의 여인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팀. 동의하시죠? 4개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붉은 하늘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14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저는 새벽 4시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그의 팔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3년간 함께 잤던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어제 급하게 만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생존이라고 이름 붙인 파일이었죠. 38년 우체국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죠. 정명자 저도 못 자고 있어요. 남편 옆에 있기가 무서워요. 송미숙 약국에 가서 뭔가 찾아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미숙 씨가 보낸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처방 전이었는데 수면제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정명자 졸피뎀 10mg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0mg? 이건 위험한 용량이에요. 그것도 제 도장을 위조해서. 오지연 언니들, 저 지금 친구한테 부탁해서 뭔가 알아냈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지금 당장. 새벽인데도 5명 모두 모였습니다. 누구도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오지연 씨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함께 하나의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다크웹 전문가예요. 어젯밤에 부탁해서 은빛 프로젝트라는 걸 찾았어요. 문서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빛 프로젝트 실행 매뉴얼. 타겟 50-60대 초혼재혼 여성 자산 3억 이상. 접근 로맨스 스캔 결혼보험 가입. D-15 여행 중 사고사 위장. 예상 수익 1인당 10-15억 보험금 재산. 현재 진행 서울 5건, 부산 3건, 대구 2건. 송미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K-1 김영자 진행률 87% 담당 김민수 특이사항 심장약 알레르기. K-2 정명자 진행률 92% 담당 박준서 특이사항 수면제 투약 중. K-3 송미숙 진행률 89% 담당 이상훈 특이사항 고혈압 음주시 위험. K-4 박선자 진행률 85% 담당 최진우 특이사항 당뇨 인슐린 조작 가능. K-5 오지연 진행률 90% 담당 정우진 특이사항 우울증 병력 자살 위장 가능. 우리는 코드명이었습니다. K-1부터 K-5까지. K는 코리어의 K였을까 아니면 킬의 K였을까?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각자 남편을 미행하되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나는 30분 후 미행을 시작했죠. 그가 들어간 곳은 회사가 아니라 강남의 한 보험사 건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커피숍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죠. 망원 기능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 봤습니다. 피보험자 김영자 보험금 15억 수익자 배우자 김민수 15억. 내 목숨값이 15억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서명란이었습니다. 분명 제 필체였는데 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3년간 정성스럽게 모아둔 내 서명을 그는 연습했겠지.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내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명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 우리 남편이 약국에서 약을 또 가져갔어요. 이번엔 인슐린이에요. 선자 씨 당뇨약이랑 똑같은. 왜 당뇨도 없는 사람이 인슐린을? 답은 하나였습니다. 과다 투여하면 저혈당 쇼크로 죽을 수 있어요. 자연사처럼 보이죠. 미숙 씨가 보낸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차 브레이크를 만지작거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브레이크 오일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면. 선자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를 위조했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여행 가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정상이에요. 작년 검진 때도 정상이었어요. 막내 지연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언니들, 제 남편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여기 D-Day 실행 계획이 다 있어요.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각자 수집한 증거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D-Day 계획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D-15 오늘 보험 가입 완료 확인. D-10 여행 준비, 약물 준비. D-5 최종 점검, 알리바이 구축. D-1 여행 출발. D-Day.
오전 6시 김영자 마이너스 심장약 알레르기 쇼크 가짜 약 투여. 오전 8시 정명자 마이너스 수면제 과다 복용 음료에 타서. 오전 10시 송미숙 마이너스 교통사고 브레이크 고장. 오후 2시 박선자 마이너스 인슐린 쇼크 점심 식사 때. 오후 4시 오지연 마이너스 추락사 전망대에서. 지연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준호가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좌가 있어요. K만 제도 계좌예요. 선자씨가 공무원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가면 안 될까요?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해킹해서 얻은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고 아직 실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수범으로 잡기엔. 정명자 씨가 약사 가운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명자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이용이요. 그들이 우릴 죽이려는 그 방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먼저 각자의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24시간 자동 녹음되도록. 둘째, 모든 대화를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가짜 일정을 만들어 그들을 혼란시키기로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연기를 해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사랑하는 척. 선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미숙 씨가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해야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여보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요. 그가 건넨 따뜻한 우유. 평소라면 감사하며 마셨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화장실 다녀와서 마실게요. 화장실에서 우유를 버리고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14일간의 생존 게임이. 침대에 누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살인자의 손은 원래 이렇게 차가운 걸까? 여보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창밖에서 초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단체 카톡방. 오지연 언니들 방금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그들이 다시 모인대요. 이번엔 최종 점검 회의래요. 정명자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D-14. 아직 14일이 남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간이.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면? 우리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내일은 더 위험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D-13 새벽 5시. 어제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오늘따라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3년간 익숙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포식자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체국에서 38년간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영자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정희의 딸 윤서연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윤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 부부 여행 중 계곡에서 실족사한 60대 여성.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를 남기셨어요. 영자 씨와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오전 9시 한강공원. 서연 씨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아직도 상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낡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쓰신 거예요.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고 윤정희 씨의 깔끔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 15일 남편이 갑자기 생명보험을 들자고 했다. 서로를 위해서라고. 반지도 사줬다.
forever K-2847이라고 새겨져 있다. K-2847. 우리와 같은 반지 코드였습니다. 4월 2일. 보건소에서 만난 여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들 행복해하니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 4월 20일. 남편이 내 수면제를 몰래 가져가는 걸 봤다. 왜 그러는 걸까? 불안하다. 4월 25일. D-7. 그들의 계획을 알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일기는 여행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5월 1일. 내일 떠난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서연아, 이 일기를 보게 된다면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후에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준호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이에요. 23명. 그 숫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증거가 없어요?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영자 씨와 친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전 11시 오지연 카페 비밀회의. 나머지 4명에게 서연 씨를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희망을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1년간 수집한 자료예요. 이준호 조직의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고 각 점마다 피해자 정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명자 씨가 약사 특유의 분석력으로 물었습니다. 약물 패턴이 다 비슷하네요. 수면제, 인슐린, 심장약. 맞아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결국 하나로 모여요. K만 제도를 거쳐서 홍콩으로. 송미숙 씨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남편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잠깐 저 사람이. 화면을 확대하자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준호예요. 저 사람이 총책이에요. 드디어 우리는 적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인상.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박선자 씨가 공무원 시절의 습관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보죠. 첫째, 증거 확보. 둘째, 경찰 신고를 위한 법적 증거 마련. 셋째, 오지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요. 오후 2시 여기용 작전 시작. 서연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각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임을 공식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정명자 씨는 약국에서 가짜 수면제를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가루를 넣은 캡슐이었죠. 이걸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남편이 제게 먹이려는 진짜 수면제와 송미숙 씨는 정비소에서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총 4대. 브레이크 만지는 순간 다 찍힐 거예요. 박선자 씨는 모든 중요 서류를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위조하려면 해보라지. 원본은 다 있으니까. 오지연 씨는 IT 전문가 친구와 함께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핸드폰 GPS는 물론 음성 녹음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어 나는 우체국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금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녁 7시 첫 번째 함정.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특별 요리 준비했어요. 와인도 있고. 평소라면 감동했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D-13. 본격적인 실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걸. 고마워요. 근데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죽이나 끓여주면 안 될까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죽을 끓이게요. 부엌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무언가를 넣으려다가 내 시선을 느끼고 멈추는 걸 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보험 얘기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에요? 아, 그냥 우리 서로를 위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얼마짜리예요? 적당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적당히. 15억이 적당한 금액인가?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단체 카톡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명자 남편이 수면제를 커피에 탔어요. 바꿔치기 성공. 송미숙 차 브레이크 만지는 거 다 찍었어요. 증거 확보. 박선자 위조 서류 발견. 원본과 대조 완료. 오지연 이준호와 통화하는 거 녹음했어요. 보험금 얘기 나왔어요. 서연 모든 자료 백업했습니다. 내일 오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요. D-13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달처럼 우리의 희망도 아직은 가느다랗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마치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겨야 한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윤정희 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 지금은 악마의 가면을 쓴 얼굴.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들의 회의 장소를 알아냈어요. 우리도 움직입니다. D-12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D-12 새벽 3시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서연 씨의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영자 씨 큰일이에요. 이준호가 일정을 앞당겼어요. D-5로. D-5.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2일에서 갑자기 5일로 줄어든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깨우세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새벽 4시 30분 24시간 편의점. 5명 모두 헝클어진 머리로 모였습니다. 서연 씨도 함께였죠. 정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확인했어요. 우리 남편이 새벽에 약국 금고를 열었어요. CCTV에 찍혔는데 인슐린을 대량으로 가져갔어요. 송미숙 씨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 있던 내 차가 없어요. 분명 어제 밤에는 있었는데. 박선자 씨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새벽 3시에 제 명의로 5억 대출 신청이 들어갔다고. 제가 한 게 아닌데. 오지연 씨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방금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라고. 서연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해킹해서 확인했어요. 4시간 전에 이준호가 전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상황 노출. 플랜 B 실행. 오늘 오전 처리. 플랜 B.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오전 7시 첫 번째 함정.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어요. 아, 조깅 좀 하고 왔어요. 이른 시간에? 위험한데. 앞으론 같이 가요. 자, 아침 먹어요. 오렌지 주스를 권했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던 거였죠. 하지만 컵 바닥에 뭔가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저 먼저 샤워 좀 할게요. 음식이 식어요. 먼저 먹고.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금방 올게요. 화장실로 가면서 핸드폰으로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전 9시 결정적 순간.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취소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왜 이래요? 여보도 알고 있죠? 우리가 서로 연기하고 있다는 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내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메시지 확인하더라고요. 그 여자들과 뭔가 꾸미고 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난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보험을 든 것뿐인데 15억짜리 보험이 사랑이에요? 당신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 이준호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 드디어 만나네요. 오전 10시 진실의 대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과 이준호가 한쪽, 나 혼자 반대쪽. 이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자 씨가 꽤 똑똑하시네요. 다 알아차리시고. 하지만 늦었어요. 뭐가 늦었다는 거죠? 이미 서류는 다 완성됐고 당신들은 오늘 사라질 거예요. 우리를 죽이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선택하게 만들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명자 씨 남편이 약국에서 훔친 마약성 진통제 장부 미숙 씨 명의로 된 불법 중고차 거래 서류 선자 씨의 위조된 횡령 문서.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이 먼저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건 조작이에요. 증명할 수 있나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정명자 씨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명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담담한 표정.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우리의 진짜 파트너. 정명자 씨. 오전 11시 배신의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싸우기로 한 정명자 씨가 그들과 한편이었다니. 정명자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영자 씨. 하지만 전 살아야 했어요. 명자 씨. 첫 남편도 사실 병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 우리가 처리한 거죠. 보험금으로 약국을 차렸고요. 그녀가 약사였다는 사실이 새삼 무서웠습니다. 약을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당신들 넷을 모으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왜 그런 짓을? 돈이죠. 그리고 생존. 전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였어요. 이제 와서 빠질 수 없어요. 이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명자 씨 덕분에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 씨와 만난 것도 가짜 약을 만든 것도.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미숙 씨였습니다. 영자 씨, 명자 씨가 배신자예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준호가 내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범죄자가 되든가. 오후 12시 반전의 시작.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연 씨와 송미숙 씨, 박선자 씨, 오지연 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준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명자 씨를 봤습니다. 뭐야? 너 설마. 정명자 씨가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이준호 씨. 이중 함정이었어요. 알고 보니 정명자 씨의 배신은 연기였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작전이었죠. 이준호를 유인하기 위한. 정명자 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미안해요. 사전에 말씀드리면 연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서연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젯밤에 정명자 씨와 계획을 짰어요. 이준호가 직접 나타나게 만들려면 이 방법뿐이었어요. 경찰이 남편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명자 씨 남편도. 하지만 이준호가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우린 그저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뿐이에요. 오후 2시 진짜 증거. 서연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1시간 전 이준호 씨가 K만 계좌로 송금 지시를 내렸죠. 그 순간을 다 녹화했어요. 화면에는 이준호가 노트북으로 송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자 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 오늘 사라질 거다라는 협박. 모두 증거예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정명자 씨가 갖고 있던 이준호의 마스터 플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범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피해자 23명의 명단과 함께 이준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정명자, 네가 감히. 정명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이중 스파이였어요. 경찰과 협력하고 있었죠. 죄송해요. 다른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녁 6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5명이 모두 모였을 때 박선자 씨가 말했습니다. 체포된 건 5명 뿐이에요. 이준호와 우리 남편들. 하지만 송미숙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전국 조직은 아직 남아있어요. 오지연 씨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뉴스 떴어요. 황혼 로맨스 스캔 조직 일부 검거. 수사 확대 중. 서연 씨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전국의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단은 살았네요. 우리가. 정명자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방법뿐이었어요. 알아요. 덕분에 이준호를 잡았잖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D-12이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준호가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최모 씨, 대구의 이모 씨, 광주의 박모 씨. 모두 같은 반지를 끼었던 여인들이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 외 4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총 23명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및 보험금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23명. 그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5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5명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죠. 피고인석의 이준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옆에 앉은 정명자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죄책감이 없네요. 재판장이 증인을 호명했습니다. 증인 김영자 씨,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언대에 서자 3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형식상으로는 남편이었습니다. 김민수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준호의 지시를 받는 조직원이었죠. 언제 처음 의심하셨습니까? 5명이 모두 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퍼레버 K-2847이라는 각인이. 그날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떨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했죠. 제가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쳤죠. 미수였던 건 우리가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윤서연 씨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수가 아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 살인미수 및 조직적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15년. 너무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피고인 김민수 외 3명 각 징역 7년. 우리의 가짜 남편들. 7년 후면 다시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조직의 해외 연결고리 및 상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진짜 큰 물고기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송미숙 씨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겨우 이것뿐이라니. 서연 씨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사소송도 있고 피해자 연대도 만들어야 하고
한 달 후 국회 앞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87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맨스 스캔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8년간 우체국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61세에 첫 결혼을 했고 62세에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내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죄밖에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박선자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로맨스 스캔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이용한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훨씬 악질적인데도 말이죠. 정명자 씨가 약사 가운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 편인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위험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오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3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마음을. 3개월 후 피해자 지원센터.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황혼 로맨스 스캔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간판을 달았죠. 매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같은 반지를 받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보험 얘기를 자꾸 해요. 여행 가자고 하는데 불안해요.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때로는 경찰 신고를 도왔고 때로는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서연 씨가 자원봉사로 법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오지연 카페 오랜만에 5이 모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명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약국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만났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송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중고차 사업 확장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무료 설치 캠페인을 하고 있죠. 누구나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박선자 씨는 공무원 연금으로 편하게 살면서도 매주 피해자 상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연 씨는 카페를 피해자들의 모임 장소로 무료 제공하고 있었고요. 나는 우체국 동료들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선자 씨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동남아 로맨스 스캔 급증. 수법 더욱 교묘해져.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준호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거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계속되는 싸움.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자 씨죠? 저 제주도에 사는데요.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연대의 힘을,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책상 서랍에서 그 반지를 꺼냈습니다. K-2847. 이제는 증거품 번호가 붙어 있었죠. 한강에 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있다고. 정명자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자 씨, KBS에서 우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나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핸드폰 배경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5이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졌다고도 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내일도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악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지만 우리도 여기 있으니까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쓰는 이야기입니다.